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오던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는 햇빛이 난다고 합니다. 다들 단풍 보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사회주택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편화되어가는 개인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주택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각종 정책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변화와 대응의 시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점점 빨라지는데 행정의 대응 속도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최근 부산시설공단 소식지에 실린 1992년과 2019년의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변화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도 점점 빨라져야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도 급격히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47년이 되면 1, 2인 가구가 72.3%에 달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점점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요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2019년 부산 원북원 부산 도서인 어디서 살 것인가에서는 그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공간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에서는 90년대생이 과거의 모든 세대와는 다른 신인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면 정책도 그에 맞추어서 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할 사회주택은 쉽게 말하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 사회주택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 민간 협치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부산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배경이 되는 이 정책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수 경제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조례 4조에는 부산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네. 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요?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그 냉혹함을 제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 부산의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산에서 살맛 난다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방금 경제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들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모든 정의들의 핵심에는 그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협력, 협동, 그다음에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사회적 경제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회적 경제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을 2017년에 만들었고요. 시행계획을 올해에도 역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 경제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부산시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자활 기업 같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각종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시의 그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살펴본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 시가 장기 계획과 이제 연간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는 협력이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 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경제 활성화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는 부산 사회적 가치 랩이라고 하는 거를 신설을 통해서 그 가치 실현 쪽에 더 높은 그 비중을 두는 특별한 그 전담 조직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전담 조직이 내년에는 조금 다른 연간 계획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시의 그 사회적 경제 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 등을 좀 더 힘써야지 우리 시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 주간 개막식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제 개막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청년 정책 민선 7기 청년 정책의 그 핵심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경제부시장으로서 부산 경제의 제 마음속에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몰려오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인구가 계속 줄면 어떠한 정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이 떠나는 부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 떠나지 않는 부산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이 아니면 부산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년이 꿈을 펼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부산 청년 정책의 가장 아주 큰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 이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자립보장이나 활력보장이나 참여를 통해서 청년이 부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청년 정책 로드맵 발표한 부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취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되는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이 부산 시정이나 아니면 또 본인들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시정 참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는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시한 청년 종합 실태 조사에는 이제 청년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였고요. 청년의 주거 정책이 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정책 중에는 보증금 대출 이런 게 있었고 임대주택, 쉐어하우스 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가장 아까 도표에서도 설명해 주신 대로 1인 청년들이 부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 지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 및 이자 지원, 그거 말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청년 주택에 대한 직접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들이 제공해 주는 거에 저희가 조금 약간
그 협조를 하는 대리마 아파트 지원, 그다음에 어제 윤지영 의원님께서 많이 그 관심을 보여주셨던 행복주택 지원, 그리고 정부 그 매입 임대 청년들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 지원, 그리고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 사회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에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목록인데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청년의 변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청년은 청년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부산이 하고 있는 주거 관련된 일이 있을까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 이제 청년이 그렇죠. 앞으로 청년이 그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예, 저는 이제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청년들의 당장 닥친 주거 그 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햇살둥지, 뭐 이제 곧 시작할 사회주택 사업까지 이런 것들은 미래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만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맞습니다. 개가 좀 형평성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년 정책의 계기가 일자리라면 주거는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이고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착실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년에는 우리 시의 청년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주택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주택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주택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 김혜린 의원님과 고대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부산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7일 날 재정 공포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회주택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 있고 또 주요한 내용이 이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이걸 내년 2월에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은 이제 기본 계획 용역이지만 개별적인 사업은 용역 수립 전에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CUG를 활용해서 시범사업 2개소를 우선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주택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행복주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법 체계도 이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을 위한 제도가 불비한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제 모델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전국에서 2번째로 또 했고 또 그간에 많은 연구와 이제 워크숍 같은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둘러서 민선 7기 중에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내년에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2개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둘 다 위치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그 창업지원주택이 LH에서 준비하는 게 같이 들어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요 다른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행복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형,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이제 임대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주체,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법인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짓다 보니까 기존 이제 행복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복주택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민 스스로 사회적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유럽형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주택과 사회주택을 경쟁시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청년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다 짭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 사회주택 형태로 해서 100%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주거지를 넘어서서 거기에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청년들이 일자리와 그다음 문화생활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 청년 거점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중동역 역세권에 이제 굉장히 큰 필지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서울처럼 뭐 작은 단위의 건축은 저희가 빈집 매집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도시재생이나 정비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첫 사업은 좀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수익성도 있는 모델로 좀 만들어서 그 이후에 사회주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기본 계획을 용역쪽에 있다고 하셨고 시범 사업이 지금 2곳이 정리가 되었는데 혹시 이 사업들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형태가 이례적으로 한번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 주거 자체의 속성상 수십 년간 지속되듯이 이 사업도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이 주거의 유형으로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후년에 바로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센터에서 민간들과 협의해서 이제 사회주택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 그림들은 그 해외의 임대주택의 모습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해외 임대주택들은 건물의 외관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리고 최근에 그 총괄 건축가를 두었죠. 저희가 그 공공 건축가도 78분이나 계시고요. 건축 정책 고문도 계시고 그리고 설계 공무원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택도 이렇게 좀 이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획일화된 그런 건물 말고 좀 이쁘고 와 청년들이 나 저기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 사진은 처음 봅니다만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택들이 주거뿐만 아니고 앞에 공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지는 역세권이고 굉장히 고가의 땅이고 또 이제 밀도가 높은 데라서 이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높은 건물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구조를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이 용이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 과정도 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또 이제 벌써 우리가 2번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 또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공략 책임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런 검토 의견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택정책과로 담당 부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짧은 설명과 함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를 다 담당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택과로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도시정비과로 그냥 둔 이유가 이제 도시정비과 지금 국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균형재생국에서 하는 것이 이제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또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 빈집 사업, 빈집 전수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5천 세대에 대한 빈집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1월 달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택, 그러니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가에서 하는데 사회주택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많아서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부서 간에 더 협의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주거정책 관련해서 건축주택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주차시니까요. 낯선 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산은 도시의 건축의 디자인이나 도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좀 혁신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가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뭔가 다른 것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부산의 모습이 확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던 질문을 국장님께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요 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주택 담당 부서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시 쪽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을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매입해서 사회주택 공급하는 것은 균형재생국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 건설하는 같은 경우는 또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의 중심이, 두 부서는 정책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균형재생국장의 말씀처럼, 예, 관계 부서하고 잘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관계 부서하고 깊이 잘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택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8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일정 중에 도시재생 대표 도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리부고뉴에서 저렇게 다 가서 다 보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공공임대주택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주거정책의 목표가 사회적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6.3%가 있고 그것을 25%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도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7.2%고요. 우리 부산시는 5.2%밖에 안 됩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예, 우리 시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지금 5.2%로서 이게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7, 8% 이상은 돼야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목표로 해서 우리 시는 현재 행복주택을 비롯한 드림 아파트 그리고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3만 호에 가까운 과거 때보다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유형도 다양화하고
공고보수도 확대하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청년의 주거, 난, 주거비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프랑스의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공임대를 이제 정부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전에는 이제 공공임대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적임대라는 용어를 써서 공적임대 안에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공공임대는 우리 잘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같은 것을 좀 확대 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공공임대주택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신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건 단시간 내에 그리고 예산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임대주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시 집행부도 예, 적극 동조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 주택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예, 그때 주거기본법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거기에 주거권을 명시했습니다. 이제 집이 소유가 아니고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종합계획과 매년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있고요. 우리 시도 2014년 6월에 2022 주택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정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의 미션이 뭔가요? 예, 미션이 지금 말씀처럼 이제 2014년도 걸 이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시정부 정책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비전이 정립은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이 시민이 행복한 그 도시 그게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조하에서 지금 좀 새롭게 바뀔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뭐 청년주택 확실히 확대 공급하는 거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공하던 주거 약자분들 정책도 적극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공공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도 주택 수요에 대응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정부는 또 지원을 하는 등 아주 그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세밀하게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주택 계획이 다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주택 종합 계획을 보면 2014년에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기본법에 보면 물론 시도에는 이 매년 실행 계획을 만들라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만 이 주택 종합 계획이라면 매년 실행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말씀처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되니까 시민들 이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 주택이 막 한순간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서 매년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년 변화하는 상황들이 과거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실행 계획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이미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는 이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 주거기본조례 14조에는 주거복지 사업이 이렇게 8가지로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명시된 주거복지 사업의 리스트를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5개의 사업을 회시를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물건을 나타내는 주택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사업 종류에는 그렇게 됩니다. 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기관이 하는 행복주택, 그리고 또 우리가 부산 도시공사가 하는 또 청년희망주택, 또 시가 하는 사회주택 등 7가지 유형 이상의 주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가지만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뭐 매입 임대해서 다시 세를 주는 같은 7가지 유형 이상이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뭔가 이제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주택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또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잘 아시겠지만 주거급여라 그래가지고 돈으로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는 이 2가지 큰 타이틀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도 저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일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좀 꼼꼼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중앙정부의 기조와 못 따라간다는 거죠. 부산시가 중앙정부는 이만큼의 이제 주거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예, 그게 의문입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청년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고령층은 기존의 그 임대주택 하는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좀 부족한 것이 아마 의원님이 좀 깊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공동체 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회주택은 이제 벌써 이들이 680호 하게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시가 아직 공동체주택 외에는 조금 의원님 보시던 미흡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아까 처음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에겐 주거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주거복지를 우리 시가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에는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인데 뉴스테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민간임대주택인 것은 맞는데 그 앞에 이제 단어를 4개를 붙여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바꿨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지금 9개소 9,163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이제 공급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딱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임대료를 이제 좀 저렴한 임대료로 기간을 충분히 8년 이상 저렴한 임대를 받으면서 좀 좋은 주거지에서 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는 요 사업이 부산에 8개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9개소가 확실한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제가 주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인허가 중인 것도 있고 또 뭐 계획 위반한 것 지금 9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뉴스테이일 때 이 사업의 제일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점이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게 임대료 상승률만 억제한 거 외에는 거기 차별화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자나 부동산 사업자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임대료를 정가율 낮춘 대신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입주 자격도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좀 진짜 주택이 좀 작은 빚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한테 가는 단점이 있고 또 물리적인 자연환경성 이게 막 자연녹지나 그때 과거 정부에서 막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 뭐 개발제한구역, 고지대, 학교 주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새 정부 들어서 이게 좀 바꾼 겁니다. 예,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민간 건설사들이
이익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저기다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으로 이 사업이 이제 완전 획기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애초에 시작될 때의 의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다른 모델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사회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회주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주택이 이제 대안이 되고 대신 이제 사회주택은 이제까지는 보면 좀 소규모입니다. 근데 공공지역 민간의 주택은 좀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제 사회주택도 대단지가 들어서니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이제 부산시에서 내놓은 공고문입니다. 그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은 공동주택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역시 공동체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공동체가 활동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하더라도 29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단지별로 저희들이 수백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도 하고 친환경 체험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게 시에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모여 사니까 뭘 해라라는 의도가 공동체 주택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공동체 활동, 공동주택은 좀 다르죠. 공동주택이 되려면 어떤 공간에서 공동체 규약을, 그러니까 공간은 공동체 공간인데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규약에 맞춰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이제 지금 공모사업은 규약 같은 건 상관없죠. 그죠? 그냥 활동만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체 공간, 공동체 규약하에서 공동체 생활이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에 더 좋은 게 공동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사업,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 주택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규약도 만들고, 예. 함께 살기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고령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 공동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 주택 입법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입법을 꺼린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도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걸 거고 저희 시도 공동주택이 활성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산에 맞는 또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좀 잘 만드는 걸 도와드려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동체 주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제 현장, 생활 속에서 먼저 일어난 것들이 입법화되었다고 보이고요. 우리 시는 아직 생활 속에서 그런 요구들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미리 만들어두자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혼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랑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는 조례에는 다른 것들보다는 좀 우선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끝으로 최근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방점을 둔 대책이라는 점인데요. 협력, 함께라는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에 파편화된 개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에 적절한 대응이지 않는가 합니다.
변화에 무감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